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오늘은 소파이 주식의 23년 4분기 실적과 컨퍼런스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소파이는 이번 분기 593일년에 엄청난 매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저번 분기 대비 12% 증가했고요. 전년도 동기 대비 34% 증가하는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죠. 또한 소파이가 드디어 48밀리언의 순이익을 달성함으로써 소파이가 본격적인 순이익을 내는 회사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가이던스는 585밀리언이었고 역시 9밀리언 이상 가이던스를 비트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매출 세부 내용을 분석해보면요. 금융서비스는 118밀리언에서 149밀리언, 플랫폼은 90에서 97밀리언, 대출은 342밀리언에서 347밀리언, 모든 영역이 성장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해줬죠. 멤버십 같은 경우도 이번 분기 58만 5천 명이라는 아주 준수한 증가를 이루었고 총 754만 명이 멤버십으로 가입하였습니다. 갈릴레오 어카운트도 137밀리언에서 145밀리언까지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자산 같은 경우는 22밀리언에서 25밀리언, 28밀리언, 그리고 이번 분기 30빌리언을 달성했고요. 부채 같은 경우는 19, 22, 24.5빌리언까지 늘어나는 좋은 모습. 그렇기 때문에 예적금은 어떻습니까? 10빌리언에서 12.7, 15.6, 18.5빌리언까지 증가하는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자산 대비 62%가 예적금이 됨에 따라 일반 은행과 동등한 수준의 비중을 가지고 있죠.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약 60%대 예적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완연한 금융회사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늘어난 이 2.9빌리언의 예적금 어디에 썼습니까? 네,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대출은 1빌리언 증가했고요. 학생 대출도 1빌리언 증가했습니다. 학생 대출 같은 경우는 5.7에서 6.7빌리언 총량이 늘었고요. 개인 대출은 14빌리언에서 15.3빌리언까지 총 용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망한 여느 은행들처럼 대출 영업력이 없어서 채권을 투자한다거나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바로 예대 마진의 감소에 있습니다. 지금 이자 수익 같은 경우는 200밀리언, 201밀리언, 231, 265, 262 이렇게 증가했죠. 자, 그런데 265밀리언에서 262밀리언으로 어땠습니까? 네, 감소했죠. 자, 2빌리언의 대출이 늘어났는데 대출 총 용량이 늘어났는데 이자 수익은 감소했다. 이 말은 예대 마진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 금융 서비스 그리고 플랫폼 매출을 증가하기 위해서 대출을 희생하고 있다. 대출을 희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난 인터레스트 인컴 같은 경우는 99에서 83 그리고 90밀리언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사실은 그 전에는 158밀리언, 143밀리언, 162밀리언입니다. 자, 그런데 90밀리언에는 50밀리언 가까이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50밀리언 가까이 비이자 수익이 발생한 게 있기 때문에 비이자 수익, 그러니까 수수료 장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소파이가 파이낸셜 그리고 플랫폼의 성장을 위해 이 대출 그리고 수수료에서 희생을 시키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PER 같은 경우는 드디어 순이익이 났기 때문에 현재 기준 38.2고요. PS 레이쇼는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3.1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앞으로 순이익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 PER도 충분히 낮아질 수 있겠죠. 자, ROE와 ROA는 ROE 같은 경우는 3.4% 그리고 ROA는 0.6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원래 은행권의 ROA는 상당히 낮죠. 그리고 은행권의 평균 ROE 같은 경우도 6에서 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기업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아직 ROE는 낮은 수준이다. 이 이유는 뭡니까? 네, 맞습니다. 소파이 머니나 소파이 크레딧 카드에 아직 투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2.6빌리언에서 248밀리언까지 많이 줄었죠. 자, 그리고 재무활동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예적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투자활동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4빌리언 굉장히 많이 투자활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맞습니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대출 자산을 유동화했기 때문에 이 비용이 투자활동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큰 어떤 투자활동을 했냐, 인수합병을 했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숏 비중을 살펴보면요. 15.52에서 12.98 그리고 최근에는 13.25까지 올라와 있죠. 아직도 숏을 많이 치고 있다라는 것이고 분명히 이번 분기에 드디어 순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이 숏도 상당 부분 스퀴즈가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주식 보상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식 보상이 63밀리언에서 75, 62,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69밀리언을 주식 보상을 해줬습니다. 진짜 너무한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69밀리언이고 지금 순이익이 48밀리언이기 때문에 주식 보상을 한 분기만, 이번 분기에만 안 했더라도 100억 달러의 순이익이 나온 것이죠. 자, 이렇게 순이익을 낼 수 있음에도 엄청난 주식 보상을 하는 정말 나쁜 경영진입니다. 순이익이 48밀리언인데 주식 보상을 69밀리언 하면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주식 보상을 많이 하는 거 너무나도 황당한 모습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에도 계속해서 순이익을 내야 되는데 굿윌, 이것의 경비 처리가 이제는 겁나게 되죠. 약 1.4빌리언의 굿윌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순이익이 또 마이너스가 날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경비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경비를 처리할 수 있는 좋은 것이지만 일반인들은 순이익을 보고 투자를 하고 숏도 순이익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살짝 겁나는 거죠. 주식의 숫자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937밀리언에서 950밀리언, 963밀리언까지 증가했습니다. 정말 하염없이 주식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부자 비중 같은 경우는 10.4에서 6.4 그리고 1.9%까지 떨어졌는데 최근에 오히려 주식을 샀으면 샀지 파는 모습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1월 달에 주식을 많이 판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항상 모든 사이트마다 내부자 비중이 달라서 이게 뭐 맞다 틀리다 이렇게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다음 분기 가이던스입니다. 자,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보면 24년 1분기가 550에서 560밀리언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 이번 분기 매출이 594밀리언이었기 때문에 4분기 대비 최초로 드디어 매출이 낮아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이렇게 매출이 감소하는 것은 자산 유동화에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파이를 하면서 랜딩 부분은 매출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자율과 채무 불이익률을 알아볼 텐데요. 자, 스튜던트 론 같은 경우는 대출 이자가 약 5.6%, 굉장히 저렴하죠. 자, 그리고 채무 불이익률을 보면 0.6%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 대출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13.8%나 되고요. 그리고 채무 불이익률이 4.8%, 학생 대출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9배 이상 채무 불이익률이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걱정해야 될 게 이 개인 대출 이거 정말 괜찮은 수치인가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채무 불이익률을 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무려 7%나 했었는데요. 지금 4%대, 4.5에서 5%대가 가장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 은행을 봤을 때 이 개인 대출의 채무 불이익률 그렇게 높냐?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오히려 학생 대출 같은 경우 극단적으로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실적을 요약해보면 소파이 예금에 지속적인 유입이 있었고 멤버십의 꾸준한 증가. 그러면 우리는 뭘 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까?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 그것은 예금의 지속적인 유입, 그리고 멤버십의 증가,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할 수 있는 영업력이 있느냐, 그리고 이런 가두리 양식장을 가지고 파이낸셜 서비스와 플랫폼 서비스 매출을 지속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직까지 소파이는 잘 해내고 있다. 저는 저번 분기 때 이 순이익이 발생할 것을 100% 확신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번 분기 순이익이 났죠. 자, 회사가 순이익이 나는 회사가 됐기 때문에 분명히 주식시장의 평가도 달라져야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소파이의 흑자 전환, 모든 이들의 시각을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점이다. 그러나 개인 대출의 채무 불이익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충당금이 증가하고 투자가 감소되고 그래서 랜딩 매출의 감소가 우려된다. 대출 증가, 매 분기 2빌리언 가까이 대출이 증가함에도 이자 수익과 비이자 수수료가 감소하는 모습. 그렇다면은 파이낸셜 서비스와 플랫폼 서비스에서 그 이상의 성과를 내줘야겠죠. 자, 그리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 가격에 대한 이상 반응이 발생할 소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자, 컨퍼런스 콜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면요. 자, 23년 결과 우리는 탑10 금융회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는 대출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다각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체 매출의 34%였던 금융서비스, 플랫폼 매출이 이제는 40%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앞으로 24년도도 금융서비스와 플랫폼 매출이 증가해야겠죠. 그리고 파이낸셜 서비스 부분은 카드 부분에 대한 이 엄청난 투자, 소파이 머니, 소파이 크레딧 카드에 여전히 연 1억 달러 이상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순이익이 발생한 것.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파이 머니나 크레딧 카드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순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좀 열받는 내용인데요. 계속해서 이 주식 보상이 너무 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매출의 16%를 주식 보상을 했는데 이제는 12%밖에 되지 않는다.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어이가 없죠. 어떤 회사가 매출의 12%, 10%씩 주식 보상을 해줍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본인들 임원진들이 다 일론 머스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주식 보상 기준을 매출 기준이 아니고 순이익 기준으로 해서 가져가야 이것이 정당한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가져갑니까? 참 양심이 없는 경영진들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피스코 점수 같은 경우는 미국 평균 같은 경우는 약 711점이고 개인 대출 같은 경우는 744점. 이것도 굉장히 높은 거죠. 자, 그런데 학생 대출은 781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신용 등급에 따른 채무 불이익률이 엄청나게 낮은 것. 피스코 점수가 거의 학생 대출 같은 경우는 최상위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매출이 굉장히 올라간 이유, 그리고 순이익이 난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약 1.2빌리언, 그러니까 개인 대출에 875밀리언, 그리고 모기지 대출 350밀리언을 어떻습니까? 네, 자산 유동화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준가에 약 105% 프리미엄을 받고 판매를 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약 1.2빌리언을 자산 유동화를 했기 때문에 이 유동화에서 얻은 이율을 5%라고 가정한다면은 약 60밀리언의 순이익이 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매출 증가는 뭐 저번 분기에도 자산 유동화가 있었긴 했지만 대부분이 이 자산 유동화로 인한 매출이고 순이익도 자산 유동화로 인해서 발생된 순이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낮은 이유, 560밀리언으로 낮은 이유는 다음 분기에는 자산 유동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산 유동화를 더 이상 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고 24년도에도 약 2빌리언의 자산 유동화가 이미 계획되어 있고 많은 기관들이 자산 유동화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모는 더 커지겠죠. 하지만 적어도 1분기 때는 자산 유동화가 반영되지 않은 가이던스라는 것이죠. 이미 기관들의 요구가 2빌리언 이상이기 때문에 뭐 소파이가 원한다면 1분기 때 충분히 560밀리언 이상 유동화를 해서 충분히 달성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매 분기 어떻습니까? 약 2빌리언 정도 대출을 일으키고 있고 24년도에는 최소 2빌리언 이상 자산 유동화를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4분기니까 8빌리언의 대출을 실행하고 6빌리언은 가지고 있고 2빌리언은 자산 유동화를 통해서 약 5% 정도의 프리미엄을 얻는 것, 이것 또한 소파의 매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컨퍼런스 콜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채무 불이익률이 앞으로 코비드 이전, 그러니까 코비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다. 약 7에서 8% 정도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게 지금 미국 전체의 디파울트 레이트입니다. 자, 코로나 이전에 굉장히 2019년도부터 디파울트 레이트가 약 7%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죠. 자, 이게 왜 그렇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시점부터는 굉장히 저금리였죠. 저금리가 되면은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들도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자가 높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소득층도 충분히 대출을 할 수 있게 되고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도 대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는 저금리로 인해서 채무 불이익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회사는 앞으로는 저금리,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간다면은 약 7에서 8% 정도의 채무 불이익률이 나올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대출할 수 있는 고객들이 훨씬 더 늘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적금을 많이 늘려야겠죠. 이 저소득층 고객들을 끌어올리겠죠. 저 같은 경우는 5에서 6% 정도 담보대출을 하고 있는데 높은 이자율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대출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저소득층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예대 마진을 줄이면서 수수료를 계속해서 저가로 유지해야만 멤버십 고객들이 늘어날 수 있겠고 그 멤버십 고객들이 그 안에서 파이낸셜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24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38%에서 50%나 성장할 것이라는 아주 높은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플랫폼 서비스 같은 경우는 50% 이상 증가할 것이다. 자, 그리고 파이낸셜 서비스 같은 경우는 75% 이상 증가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는데, 자, 그러면은 두 개 합쳐도 50%가 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대출 부분은 92에서 95% 줄어들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유는
더 많은 고객들의 유입을 위해서 예대 마진을 줄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금리 인하겠죠. 금리 인하가 되면 전체적인 대출 부분의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물론 예금 금리를 더 낮추면 되겠지만 소파이의 여태까지 행태로 봤을 때는 예금 금리는 최소한 유지하거나 조금만 낮춤으로써 이 고객들의 유입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대출 서비스는 결국 미끼 상품이고 플랫폼과 파이낸셜 서비스가 본 상품이라는 거죠. 자, 컨퍼런스 콜 내용 중에 제가 묻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바이든이 또다시 5빌리언 가까이 학생 대출을 감면해줬죠. 자, 그래서 이 감면이 학생 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었는데 질문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걸 이상한 것만 질문해가지고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래서 이 부분이 있어서 랜딩 분야 가이던스가 줄어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1분기 실적 감소 이유도 좀 누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안 물어보니까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다음 분기 때는 아마도 자산 유동화가 예정이 되어 있지 않다. 혹은 뒤로 미루겠죠. 오히려 1분기 때 실적을 적게 내고 분기가 올라갈수록 실적을 높게 내는 것이 경영진이나 주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1분기 때 확 높이는 것보다 자산 유동화를 통해서 확 높이고 낮추는 것보다 낮췄다가 올라가는 게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아마 이런 자산 유동화 부분이 빠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저 요즘 조회수도 안 나와 죽겠는데 왜 이렇게 댓글도 안 다세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 혼자 30분 동안 씹으니 좀 제발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렇게까지 공부해서 알려주는데 댓글도 안 달아. 그리고 제가 언제 뭐 여성 차별이나 성 혐오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제거 구독자 비율을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대한민국 인구가 남자밖에 없습니까? 왜 여성분들 구독을 안 누르세요? 제가 뭐 혐오스럽습니까? 주위의 여성분들한테 좀 홍보 좀 해주세요. 그리고 좀 이유를 알고 싶어. 도대체 왜 이렇게 여성분들은 구독을 안 하시는 거야? 좀 구독 좀 하세요. 하여튼 저도 어제 소파이오 주가가 많이 올라서 정말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소파이에 투자하는 모든 분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